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투표를 앞두고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이 검찰의 계획과 관련돼서 제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해당 충격적인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에 더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이 검찰의 계획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로 결정하고 움직일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시점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바로 투표일을 며칠 앞둔 직전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 KBS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그 수사팀 반부패 강력수사 2부의 수사 기록이 공개가 된 바가 있었죠. 해당 보도의 핵심 이슈가 뭐였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윤석열 후보하고 김건희 씨 측에서의 해명과는 다르게 검찰은 이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끝낸 상태였죠. 그래서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 혐의에 가담을 했다. 이런 사실을 수사 기록에 남깁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거래를 특정하던 시기에 김건희 씨는 혐의 당사자들과 여러 차례 거래를 했고 심지어는 주가 조작에 동원된 금액 중에 약 7.7% 규모의 거래 내역도 기록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KBS의 단독 보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해명한답시고 지난 10월에 내놨던 김건희 씨의 계좌 거래 내역서, 바로 신한증권 거래 내역서였죠. 이 또한 검찰의 수사 기록에 따르면 신한증권 계좌만이 아니었죠. 여러 증권 계좌를 활용해서 거래를 했다라는 것조차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이러한 수사 결과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싸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게 KBS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던 거죠. 지난번에 반부패 강력수사 2부는 거절을 당합니다.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고 김건희 씨를 소환 통보를 했는데 김건희 씨는 거절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미공개 소환 조사를 수사팀이 다시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해서 체포 등으로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김건희 씨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 수사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했죠. 화가 났죠. 김건희 씨의 통정 거래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시점에서 이미 주가 조작은 했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팀에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KBS가 수사 기록을 입수하고 보도를 하자 이어졌던 윤석열 후보 측에서의 해명은 이런 거였죠. 2010년 5월 이후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 씨에게 계좌를 회수했고 남은 주식을 김건희 씨가 전화 주문을 통해서 수년에 걸쳐 매매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 사날에 한 번꼴로 전화 주문을 해서 주가 조작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역시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수사 기록상에는 그 이후에 이제 혐의자들과의 거래도 계속돼서 확인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전화 거래가 아니라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이뤄진 것으로 기록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윤석열 측에서의 거짓말 해명이라든가 또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는데요.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혐의가 특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수사팀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기록이 드러난 겁니다. 그 이전의 언론들을 통해서 수사팀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종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직후였어요. 그런 직후에 종결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겠다라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든 바깥에서든 어쨌든 간에 들른 이후에 KBS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온 이 수사팀의 수사 기록은 더 충격에 충격을 더해줬던 소식이었죠.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거나 또는 시간을 끌어서 대선 이후로 상황을 보고 나서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 지으려고 했던 것이거나 무엇이 되었든 간에 검사의 본분을 잃어버린 정치 검사들의 수사 방식 그 자체의 모습을, 그 민낯을 언론을 통해서 들킨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또 장영진 기자님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전한 거죠.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보가. 그런데 제보에 따르게 되면요, 조만간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사건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 시점이 대선 직전에 무혐의로 터뜨려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제보였어요. 만에 하나 수사팀 선에서 무혐의 처리가 곤란하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공수처나 아니면 경찰로 이첩을 해서 시간을 끄는 방식을 택할 거고, 이첩마저 조금 곤란해 보인다 싶으면 가벼운 형량으로 조정하는 법기술이 들어갈 거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수사팀은 벌써 무혐의로 가닥을 잡고서 보고서까지 작성을 하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검사장급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을 지금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수뇌부의 결단만 남은 상태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제보자는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합니다. 며칠 안으로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다가 선물을 줄 거다. 그런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공약의 형태로서 검찰 개혁을 완전히 무마시켜버리는 내용의 공약을 검찰에다가 선물로 전달을 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한 선물이 수뇌부가 이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데 있어가지고 결정을 최종적으로 짓는 아주 주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그 수뇌부의 결정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제보자가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제보가 언제 들어왔냐면요, 지난주에 장영진 기자가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봐야죠.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떠오르시겠지만 충격적이게도 지난주에 제보자의 이런 제보가 있고 난 이후에 불과 엊그제였던 14일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윤석열 후보는 실제로 검찰에다가 선물을 보냈죠. 검찰 개혁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거. 거기에 더해서 검찰의 권한을 지금까지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윤석열 후보가 내놓습니다. 그 공약의 핵심 내용 여러분들 요약하면 이래요. 첫 번째, 그나마라도 있었던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였죠. 두 번째, 역시나 검찰에 대한 견제적 기능인 예산 편성권, 이거 검찰에 독자적으로 부여하겠다. 세 번째, 공수처의 기능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앞에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공수처의 기능을 약화시키겠다. 그리고 끝내 폐지로 몰고 가겠다라는 취지의 공약도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검경 수사권을 원상 복구.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의 조정 자체가 있기 이전으로 돌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이제 막 출발선에 선 미완의 개혁 과제인데, 이 출발선에 선 것마저도 그 이전의 원점으로 복귀시킬 뿐만이 아니라 더 퇴행시켜버리는 공약을 윤석열 후보가 내놨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 독재 국가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얘기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선물은 검찰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뇌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검찰은 이미 그 반응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후보의 러브콜에 검찰은 지금까지 답을 해왔다고 봅니다. 현재 집권 여당 측의 민주진영 인사들에 대한 이 재판은요, 모두 불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검찰이 집중적으로 증거를 모아서 판을 짰다라고 보여지는 결과가 나왔죠. 그런 의혹이 생길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반면에 국민의힘 측의 인사들만 무혐의나 무죄 또는 그 형량이 터무니없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도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들이죠. 2월 초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와 처가의 비위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 수사 기록에 혐의가 특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의혹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수사팀의 모습, 결국 이미 그들의 의중은 드러났던 거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장영진 기자가 최근에 취재해서 밝힌 내용에 따르게 되면 서초동 검찰 라인, 그 내부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죠. 우리 식구인 윤석열 후보를 도와야 한다. 그런 분위기로 똘똘 뭉쳐있다고 하죠. 전직 검사들 역시도 선거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이 윤석열 후보의 집권을 예상하고 검찰 내에서는 내각 구성과 관련돼서 누가 어느 자리에 오를지에 대한 이 하마평 역시도 이미 정리된 상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끼리 서로의 치부를 벌써부터 지적하면서 견제를 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에 대해서도 이미 사전 계획은 끝마쳤고 검찰이 조중동과 그 계획한 바를 그 내용을 공유해 놓은 상태라는 내부자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정적으로 대선에서 확실한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 검찰이 윤석열 후보자와 처가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대선 직전에 공개함으로써 윤석열의 승리를 이끌어낼
이런 준비까지 이미 마쳤다라는 제보까지 들어온 거죠. 자, 이명박 때 그 BBK 사건이라든가 박근혜 때 댓글 공작 사건, 이처럼 대선 직전에 검찰이 없던 일로 만들면서 손쓸 방법조차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아주 잘 먹혀왔던 기술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이들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장용진 기자님도 제보가 혹시나 싶어서 정말 여기저기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알아보셨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수뇌부급이라든가 검사장급 안에서 이야기가 거론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쉽사리 정보를 구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런데 모 검찰 관계자의 답변, 그 태도에 참 미묘한 지점이 있었다라고 하죠. 관련해서 실제로 면접을 줄 계획하고 있는 거냐? 라는 식의 이 내용으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 검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라면 그렇게 하기는 할 거다. 라는 식의 두리뭉실하게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활짝 놓는 듯한 그런 미묘한 태도를 취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 검찰 관계자의 태도만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제보자의 말이 맞아떨어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져 왔다는 거죠. 바로 윤석열 후보의 검찰을 향한 공약 선물도 그렇지만 이것도 시그널이죠. 검찰 도이치 공소장 변경, 김건희 계좌끼리 거래는 잘못 기록한 것이다. 수사 기록에 잘못 기록한 거랍니다. 갑작스러운 반부패 수사 2부의 공소장 내용 변경. 해당 공소장에서는 김건희 씨 명의에서 김건희 씨 명의로의 계좌간 통정 거래는 수사팀이 잘못 기록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소장을 수정했다라는 거죠. 법조계에서도 이런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측에서 아무리 뭔가의 본인들이 억울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게다가 엄청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더라도 재판에서 다 밝히면 되기 때문에 공소장은 변경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검찰 측의 입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매우 변경하기 어려운 공소장을 검찰 측에서 KBS를 통해서 수사 기록이 공개된 지 도대체 며칠이나 지났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비밀스럽게 아주 갑작스럽게 변경을 하다가 들킨 겁니다. 물론 언론 보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이미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감이라든가 논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대범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이미 윤석열 후보와 그러니까 이 어떤 선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준 그 공약 선물에 대해서 검찰은 화답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자,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참 절망스럽다. 진짜 이번 선거판이 검찰로 인해서 정치 고관회층이 아니라 소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층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이 혐의점들이 면죄부로 돌아서면서 결국은 투표를 윤석열 후보 쪽으로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려움, 어떤 절망스러움 분명히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전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절망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용진 기자도 그 이번에 보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역시나 제보자 역시도 말하는 것과 같이 검찰의 이러한 선거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분노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정치 검찰의 선거 개입을 막고요. 만인에게 공정한 법으로서의 그 가치와 기준을 훼손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적만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지금 우려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검찰의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죠. 검찰의 뻔뻔스러운 몸부림 지금껏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 사기 민주정부 출범을 어떻게든 막아세우려고 했던 것도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검찰개혁을 막고 자신들의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해서 국가를 통제해왔던 지난 검찰 이권을 이 검사들이 쉽사리 내려놓고 싶지 않아 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윤석열을 대선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완벽한 검찰 공화국의 그 탄생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감행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또 나왔으니 이후에는 다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더 강력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다시는 누구도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전면에 내세운 거죠. 자, 이번 대선은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사리 발전시켜왔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역사를 퇴행시키느냐 아니면 다시 힘차게 발전시키느냐를 이걸 가로짓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 국군이 결정되기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고작 22일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검찰의 움직임을 시민들의 이름으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요
4기 민주정부 출범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태그 운동이 별로 그다지 효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타라든가요, 페이스북이라든가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든 SNS를 통해서든 이 태그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샵 검찰은 선거에서 손대라, 샵 검찰 선거 개입, 그리고 샵 검찰 면죄부, 이러한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 해당 소식을 널리 알리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활발한 채팅과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